여성 최초로 병원 개원의였던 이광수의 부인 허영숙. 국내 여성 최초로 병원을 개원한 의사로, 병든 남편을 지키는 아내로, 내 아이의 어머니로, 일제시절 여기자로 다중의 삶을 산 신여성이 있는데 4가지 영역에서는 독보적이었던 그의 이름은 허영숙입니다. 대문호 이광수의 아내라 세간의 주목을 더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광수의 그늘에 묻혀 있기에는 그가 남긴 궤적이 굵고 선명했는데 허영숙은 서울에서 부유한 상인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1911년에 진명보통학교, 1914년에 경기여고의 전신인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후 1914년 4월 일본의 도쿄여자애과전문학교에 입학했는데 해외로 의학유학을 한 여성으론 김점동에 이어 2번째였습니다. 일본 유학은 최초였는데 참고로 최초 여의사는 김점동으로 그녀 이야기는 한국 사속의 사랑, 수십 년간 펼친 의료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이 땅에 축복을 내린 로제타 셔우드홀 부부에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영숙이 이광수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이광수가 일본에 있을 때 국내 매일신보에 연재한 장편소설 무정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어 유명인사로 떠오른 1917년 3월로 당시 허영숙은 도쿄여자애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이광수가 일본에서 폐병으로 각혈까지 하던 중 허영숙의 헌신적인 간호를 받고 위기를 넘기면서 둘의 사랑이 시작되었는데 두 사람은 도쿄에서 수백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나 허영숙이 1918년 7월 도쿄여자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면서 이별의 아쉬움을 달래야 했지만 이광수도 곧 귀국, 8년 전 결혼한 첫 부인과 1918년 9월 이혼하고 다음 달 허영숙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허영숙의 부모가 이혼 경력에 4살 된 아들까지 있는 이광수와의 결혼을 적극 반대하자 두 사람은 1918년 10월 허영숙이 검정시험에 합격한 뒤 북경으로 사랑의 도피를 감행해 조선사회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경성애전을 졸업한 3명의 여성이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허영숙은 중국에서 돌아와 1년간 임상수련을 거친 뒤 집을 개조해 산부인과와 소아과 전문으로 여성이 개원한 조선 최초의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1920년 5월의 일로 병원 이름은 허영숙에서 영을, 광해원에서 해를 따 영해의원이라 지었는데 당시 병원의 개원 소식을 동아일보가 전하기도 했습니다. 재작년에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여 조선에 처음으로 여의가 된 허영숙 여사는 이번에 서대문병 일경목의 여의원을 내이고 금일부터 개업을 한다는데 병원 이름은 영해의원이라 하며 이로써 조선 여자가 의원을 개업하기는 처음이라 하겠더라. 동아일보 1920년 5월 1일 영해의원은 5년 후인 1925년 5월 6일 규모를 확장해 한성의원으로 간판을 바꾸었는데 병원 위치는 그대로이지만 이번에는 개성병원 출신의 김기영이라는 의사와 함께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1938년 5월 31일 휴자동 175번지에 해산전문병원 허영숙산원을 열었는데 신문에 허영숙 씨 휴자정 175번지에 해산전문병원 산원을 개원이란 광고가 실렸습니다. 광고를 보면 조선온돌 산실완비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데 온돌방 입원실이 37 정도 있었다고 하며 당시 잡지 월간 여성의 기자로 일하던 시인 노천명은 다음과 같은 탐방 기사를 썼습니다. 효자동 가는 전차를 타고 진명고녀 앞에서 내려 들어가노라면 3분을 채 못 걸어 바로 길가에 유난히 눈에 띄는 아담한 순조선식 큰 건물 하나가 있다. 살림집으로는 지나치게 크고 그렇다고 무슨 공물을 보는 집으로는 맞지 않게 아늑하고 다정한 맛을 주는 여기가 허영숙 씨가 새로 개업한 씨의 산원이다. 이 산원의 특징은 조선식 온돌방에서 생활하고 또 이 온돌 따뜻한 방에서 해산을 해온 조선 부인들이 병원을 갑자기 들어가 침대 위에서 느끼던 종래의 불편을 일소하기 위해서 여기는 순조선식의 좋은 점을 살려가지고 우리 부인들에게 맞게 설비한 점이라고 한다. 허영숙 산원 탐방기 여성 1938-12 노천명의 기사에 따르면 허영숙은 개업하고 있다가 3년 전에 다시 일본으로 가서 도쿄 적십자산원에서 공부를 하고 1937년 6월에 돌아와 8월부터 이 산원 건축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편 허영숙은 이광수가 상해에서 독립운동 일에 매진하던 1921년 2월 상해로 건너가 이광수에게 함께 귀국할 것을 중용해 상해의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임시정부는 허영숙은 일제 앞잡이라며 체포령을 내리고 안창호도 이광수의 귀국을 만류했지만 이광수는 1921년 2월에 먼저 허영숙을 돌려보내고 자신도 3월 말에 홀로 귀국하다가 중국 심양에서 체포됩니다. 서울로 압송되었지만 재판도 받지 않고 불기소 석방되어 독립운동가들의 의심을 샀고
이광수와 허영숙이 1921년 5월 결혼하자 이광수에 대한 억측과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1922년 2월에는 흥사단의 국내 지부격인 수양동호회를 결성, 궁극적으로 민족의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 부르주아 민족운동을 펼쳤고 허영숙은 더 의학 공부를 하겠다며 1922년 3월 다시 도쿄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도쿄 제국대 입학이 여의치 않자 4개월 만에 서울로 돌아왔는데 귀국 후에는 폐결핵으로 동아일보 기자 일을 할 수 없게 된 이광수를 대신해 1924년 말 동아일보에 부인 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학예 부장으로 일하던 이광수가 병으로 눕자 대신 원고 정리를 해줄 생각으로 신문사에 나갔다 기자가 됐는데 12월에는 남편의 학예 부장 자리를 이어받아 신문사상 첫 여성 부장이 되어 일을 합니다. 기자 허영숙은 전문 분야를 살려 의학상식, 육아, 가정 등에 관한 기사를 썼는데 1926년 3월 1일부터 6일까지 6회에 걸쳐 연재한 가정위생 시리즈가 대표적입니다. 어린아이 울 때 어머니의 주애, 해산과 위험, 아이를 못 낳는 부인과 남편 등의 기사가 실렸는데 첨단을 걷는 신여성으로서 여성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주장을 폈습니다. 인습을 타파하고 여성의 권익 향상과 사회 참여를 독려해 부인 문제에 일면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같은 기사를 남겼습니다. 기자가 되기 전에도 수차례 신문에 기고했는데 성병에 걸린 사람은 법으로 혼인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기고문, 화류병자의 혼인을 금할 일은 한동안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전공을 살려 가정위생과 건강관리에 관한 글을 써 1925년 12월에는 학예부장으로 승진했는데 첫 아들 봉근을 임신하자 1927년 3월 신문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광수에게는 전 부인이 낳은 아들이 있었지만 허영숙에게는 첫 아들이었고 2년 후 영근, 다시 4년 후 정란, 다시 2년 후 정화가 태어났지만 1934년 2월 장남 봉근이 폐혈증으로 숨져 인생의 허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한 허영숙은 1935년 11월 병든 남편과 자식 셋을 서울에 남겨두고 선진의학을 배우기 위해 홀로 도쿄로 건너갔는데 의학을 손 놓은 지 15년이나 지나 새로 공부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을 38살 때였습니다. 허영숙이 구상한 병원은 해산을 전문으로 하는 산원으로 처음에는 일본의 적십자병원 산원연구생으로 들어갔다가 3년 예정에 조수로 채용되자 마음을 굳게 먹고 서울의 아이들을 도쿄로 불러들였습니다. 아이들을 곁에 두고 공부하며 박사 논문을 준비했지만 이광수가 수양동호회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자 공부를 중단하고 1년 반 만에 귀국해 1938년 효자동에 국내 최초의 산원인 허영숙 산원을 개원했습니다. 어머니로, 기자로, 의사로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면서도 이광수에 대한 그의 사랑은 헌신적으로 이광수에게 허영숙은 아내이자 누이였고 어머니였습니다. 1938년 이광수가 발표한 소설 사랑은 허영숙의 헌신적 사랑에 대해 이광수가 바치는 헌정소설이었지만 소설 속 사랑과 현실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는데 이광수는 문인이었고 허영숙은 의사였습니다. 따라서 한쪽이 감성적 인간이라면 한쪽은 이성적 인간이었는데 허영숙은 생활력이 빵점이고 무욕의 삶을 사는 남편을 향해 세상 살아갈 줄 모른다며 바가지를 긁어댔습니다. 그러면서도 폐병에 걸린 이광수의 주치의이자 간병인이었고 후견인이자 매니저였는데 허영숙 이광수 부부는 1944년 3월 경기 양주군 사릉리로 이사해 살다가 해방을 그곳에서 맞았습니다. 해방 후 이광수가 반민특위에 회부될 때는 가정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1946년 6월 남편과 합의 이혼을 해서 세간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끈질긴 생활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광수의 납북으로 생리배를 한 뒤에는 세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 각각 물리학 박사, 영문학자, 생화학자로 키워냈고 자신은 홀로 서울에 남아 출판사를 운영했습니다. 1963년 남편의 원고를 모두 모아 춘원 전집을 완간한 뒤 1971년 2월 미국으로 건너가 세 자녀와 함께 살다 1975년 5월 춘원 기념비 건립을 위해 귀국했으나 폐렴 악화로 1975년 9월 7일 서울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이광수만큼 욕을 많이 먹는 사람도 없을 것인데 문학평론가 김현은 이광수에 대해 만지면 만질수록 덧나는 상처와 같다고 했지만 우리 문학사와 근대사에서 그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소설 무정이 그의 작품이고 3.1 만세운동 전에 일본 유학생을 중심으로 일어난 28 독립선언에서 선언문을 쓴 사람도 이광수입니다.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그의 소설과 글의 영향을 받아 민족운동에 투신했고 1917년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에 장편소설 무정을 연재해 이름을 날려 전 조선 여성의 연인이란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런 그가 친일의 대명사로 변절해 이광수가 아닌 일본 천황의 신민인 고야마 미타로로 부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는데 허영숙 선원의 이름도 가야마 선원으로 바꿔 달았습니다. 그의 친일 발언 중 가장 심한 것이 소위 이맛박론으로 그는 조선놈 이맛박을 바늘로 찔러서 일본인 피가 나올 만큼 일본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3.1 운동이 지나고 몇 년 후인 1922년 5월 개벽지에 민족개조론 같은 글을 쓰면서 변절하기 시작했는데 그가 28 독립선언문 작성 이후 계속 지조를 지켰다면 서울에 그의 동상이 몇 개는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성 최초로 병원 개원의였던 이광수의 부인 허영숙이었습니다.